네, 연방검찰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있는 CIA 출신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CFR는 Council of Foreign Relations인데 뭐 여기도 딥스테이트 쪽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협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CFR 선임 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수미 테리가 복수의 주미 한국 대사관 및 뉴욕 UN 대표부 소속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코트, 고가 식사를 제공받고 한국 측에 미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인데요. 자, FBI 수사 결과 테리 연구원은 이외에도 약 37,000달러 연구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더 나아가기 전에 문화충격 채널 많은 구독, 라이크 부탁드리고요. 자,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 받은 모습입니다. 연방검찰 공소장에 첨부된 2021년 4월 16일 얼마 전이죠. 워싱턴 DC 명품샵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이 수미 테리에게 3,450달러 가격 루이비통 핸드백을 선물하기 위해 결제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미국인이 한인이지만 미국인이 뇌물을 받고 한국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사건이 이번에 들켰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코리아 게이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문화 충격 채널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70년대 사건. 근데 이상하게 한국 정부가 이게 두 번이나 이렇게 대놓고 들키는 그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미인계도 쓰고 뭐 로비도 해가지고 들켰는데 그래서 카터 정부하고 한국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죠. 자, 그래서 서울 출생으로 12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수미 테리라는 분, CNN을 자주 보시는 분, 메인스트림 미디어 중에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CNN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이분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12살 때 이민 왔고 또 터프츠대 플래처 스쿨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1년부터 CIA에서 8년 동안 한국 담당 선임 분석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과장과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 이후에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거기 선임연구원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오르내렸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또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는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에미상.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수미 테리가 이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지금 특히 이제 대한언론 진영. 제가 대한언론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 양쪽 다 있습니다. 강성 진보. 예를 들면은 글렌 그린월드나 뭐 지미 도어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뭐 댄 번지노 보수 쪽에서는 뭐 댄 번지노 뭐 베니 존슨 아주 굉장히 많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들 하지만 진실. 왜냐면 수미 테리 남편이 워싱턴 포스트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입니다. 맥스 부트. 근데 맥스 부트가 완전히 이제 기득권 진영 사람이다. 딥스 진영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비판받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 전문 칼럼니스트인데 문제가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칼럼니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대한 언론에서는 제가 본 언론은 이제 강성 진보 쪽 언론입니다. 거기서 글렌 그린워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부패한 사람 중에 부패한 사람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맥스 부트.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부인이에요. 태미수리가. 그래서 어쨌든 탈북 과정 그린 다큐멘터리 Beyond Utopia 여기 공동 제작자인데 Beyond Utopia에 출연했던 목사님하고 탈북자 저희가 문화충격 시간에도 초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하고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하고 그분이 출연한 영화에 이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FBI는 지난 10년 동안 추적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연방검찰 공소장을 보면 FBI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테리 연구원 행적을 계속 추적,
수사해 왔고요. 또 이를 토대로 여러 차례 걸쳐서 직접 신문하고 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품 이런 관련 증거와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테리 연구원은 주미 대사관 소속 국정원 요원과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 메신저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정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연방검찰은 각기 다른 시기에 활동한 총 3명의 국정원 직원이 관여되어 있다면서 이들을 공소장에 핸들러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 국정원뿐만 아니라 미국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좀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렇게 많이 긴장하는 모습인데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사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로비 활동을 로비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그 뇌물을 받은 겁니다. 수미 테리가 뇌물을 받은 혐의예요. 이렇게 써 있죠. 연방검찰 기소장에 첨부된 2020년 8월 수미 테리 왼쪽에 앉아 있는 분입니다. 수미 테리가 뉴욕 맨해튼 한 그리스식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이렇게 딱 나왔는데 좀 이렇게 고급 식당 좋아하고 명품백 좋아하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 관종 느낌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더 보여드릴 텐데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수미 테리 연구원인데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뭐 CNN에 출연도 많이 했었는데 그 정보원을 포섭해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그런 담당 요원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검찰이요. 그래서 검찰은 국정원 파견관 임기가 끝날 때쯤 테리 연구원을 소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업무를 인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또 10년이나 봤으면은 완전히 파악해가지고 빼박으로 기소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고도 몇 번 했는데 계속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수미 테리가. 그래서 공소장에서 테리 연구원이 처음 국정원 파견을 만난 건 2013년이고 초기에는 뉴욕 맨해튼 스시 식당에서 만나서 한반도 관련 행사 연설문 주제에 대해 상의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1월 두 번째 담당 파견관이 테리 연구원에게 돌체앤가바나 코트, 그것도 거의 3,000달러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선물했고 또 파견관은 구매 당시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면세 대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옆에 대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샵에 가서 명품 파는 샵에 가서 이렇게 결제까지 하는 옆에 있는데 그런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도 이거는 어쨌든 망신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테리 연구원은 선물을 받고 이틀 뒤에 해당 코트를 환불하고 그걸 바꿨대요. 크리스찬 디올 코트 4,100달러. 이걸로는 3,000달러짜리 2,845달러라고 그러거든요. 돌체앤가바나 코트.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4,100달러짜리 크리스찬 디올 코트 1,000달러가 넘는 그 코트로 또 이렇게 교환했다고 합니다. 뻔뻔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내용 같아요. 이 검찰 주장이. 파견관은 워싱턴 DC 한 매장에서 보테가 베네타 가방도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는데 검찰은 당시 동행한 테리 연구원이 가방에 담긴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공소장에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들이 다 이렇게 CCTV 캡처한 장면들이에요. 다음 장면 볼까요? 이제 저렇게 써 있죠.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그러니까 한인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CFR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무단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FBI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테리 연구원이 지난 5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일인데 지난 5월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이렇게 참석을 한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그리스 식당에서 파견관이 다음 담당 파견관을 소개하는 장면이 담긴 화면, 그리고 세 번째 파견관이 루이비통 가방도 거의 3,500달러 상당인데 루이비통 가방을 매장에서 살 때 테리 연구원이 동행하고 이후 외교 차량에 동승하는 그런 모습이
담긴 화면도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그래서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미슐랭 별점을 받은 유명 식당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고가 식사를 접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테리 연구원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연구비를 비롯해서 약 37,000달러 금품 수수 정황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신고 없이 한국을 대리한 게 문제입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로비 활동을 하는 게 합법이에요. 합법이고 이렇게 등록만 하면 되고, 뭐 미국은 후원금도, 한국은 이렇게 뭐 후원 행사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어떻게 모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놓고 이렇게 호스트가 후원 행사를 하고, 뭐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모금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로비를 등록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로비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걸 법을 몰라서인지. 그 남편이 맥스부트 군사 전문가면은 이런 조언 해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루이비통 가방 매장에서 살 때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거를 외교 차량에 이렇게 동승하는 장면이 담긴 화면까지 이렇게 적시했는데, 이 정도면 빼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리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연구비를 비롯해서 약 37,000달러 금품 수수 정황까지도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그러니까 이제 기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CNN에 나왔을 때도 한국 정부를 대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예.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미국과 한국 유력 매체에 기고하는 칼럼을 쓸 때도 한국 측 입장을 이렇게 충실히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 얘기를 해준 건 맞는데 정식 로비스트로 이렇게 등록을 하든지, 예? 그랬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죠. 정식으로 등록됐으면.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검찰이 가장 문제시 여기는 대목은 테리가 이처럼 한국 정보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관련 당국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로비스트로 이렇게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또 관련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테리가 여러 차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하면서 번번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른 등록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게 이제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비스트는 아니었다는 거죠. 한국 정부를 위해서. 국정원 직원과 접촉 중인 사실을 동료 연구원에게 공공연히 밝히고, 또 본인도 FBI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리 연구원이 처음 FBI와 인터뷰할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 검찰 기소문 보면. 그래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테리가 정보기관이 포섭 대상자를 물색해 평가하는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미 의회 직원들을 소개한 건 늑대를 끌어들인 것과 같은 일이었다. 예, 국정원 직원들에게 미 의회 직원들을 소개하는 거는. 늑대는 여기서는 이제 늑대를 끌어들인 거는 이제 한국 정부를 약간 늑대로 이렇게, 한국 정부를 늑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테리가 이제 CIA에서 쫓겨났는데, CIA에서 쫓겨난 이유도 국정원과의 접촉 문제로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수미 테리가 쫓겨난 게 그렇다는 거죠. CIA에서 쫓겨난 거. 근데 일단 테리 측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요. 또 주장이 근거가 없고 수년간 헌신해온 학자이자 분석가 업적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테리 측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한국 정부 간첩 시절 테리 박사는 되레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면서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정부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이 분명해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FBI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같이 이렇게 선물 받고 했던 행위입니다. 선물 받고 이런 거는 빼박이잖아요. 예. 경고를 했는데 그걸 무시한 게 아주 엄청난 실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번 이슈가 코리아 게이트를 이렇게 연상시키게 됩니다. 예, 다음 장면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장면은 CNN의 컨트리뷰터로 나온 모습이고요. 이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Korean American ex-CIA official accused of acting as spy for Seoul. 한국의 스파이 행위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 알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무역협정에 있어서 관세를 더 때릴 수도 있고 한국을 상대로 아니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한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 동맹국인데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스파이 행위를 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반박하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과거 위키리크스 보면은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 이렇게 사찰 감청하지 않았나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반박하도록 내밀면 어떨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에미상 후보에 올랐어요. 이분이 또 공교롭게도 자, 한국의 거장 박찬욱 감독, 한국 정부를 대리해 불법적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에미상 후보에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비욘드 그 유토피아라는 다큐멘터리로 그 제작자로 이렇게 에미상 후보에 언급이 된 겁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에미상 후보. 예, 수미 테리는 북한 주민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다뤄 호평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공동 제작자 중 한 명으로 다른 3명 프로듀서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부문 Exceptional Merit in Documentary Filmmaking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나오죠. 예, 비욘드 유토피아가 굉장히 이렇게 그 생생하고 좀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은 목사죠. 예, 김성은 목사 저희가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문화충격 프로그램에. 김성은 목사 그 시즌 1 때입니다. 예. 그래서 김성은 목사 도움 아래 탈북민 가족 목숨을 건 실제 탈출 여정을 생생하게 담은 그런 작품인데 이제 아들 거기에 나왔던 이서연 씨인가요? 탈북자 이서연 씨의 아들 이렇게 빼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힘든 여정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작년 말에 아카데미 영화상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예비 후보에도 올랐네요. 다음 장면 볼게요. 다음 장면. 예. 다음 장면. 예. 그래서 이렇게 수미 테리가 X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맨 왼쪽에 저렇게 한복 입으신 분이 그 탈북자시고요. 그 다음에 김성은 목사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그 다음에 수미 테리, 예,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 한 분은 아마 감독일 겁니다. 예.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 작품을 만들었고요. 다음 장면 볼게요. 예. 이분이 이제 김성은 목사님이고, 예. 저희가 문화충격 시즌 1 때 게스트로 오셨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그 맨 왼쪽이 이제 매들린 게하빈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제작자 레이첼 코hen, 그 다음에 수미 테리, 제인 에들바움, 선댄스 필름 영화, 선댄스 영화제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 잘 나갔던 분이에요, 수미 테리가. 모르죠, 뭐 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지. 다음 장면 볼게요. 예, 또 이제 김성은 목사님과 함께 나온 모습이고,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 현재 연방 하원의원하고 함께한 모습입니다. 그 50만 달러 내고 일단은 보석금 내고 풀려났는데 한번 이 케이스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크게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기소 케이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께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